일본 내각은 간도지역 불령선인 초토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지역의 마적을 매수하여 자기네 영사관을 습격하게 만든다. 영사관 직원과 가족이 11명이나 희생되었다. 그리고 조선인들이 저지른 사건처럼 조작했다. 이 사건이 벌어진 1920년 10월 2일 당일로 중국 측에 항의하고 당일로 경원에 주둔하고 있던 조선군 제19사단이 두만강을 넘었다. 이러한 신속한 진군 자체가 조작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조작 사건을 주도했던 일본 낭인의 입을 봉하기 위해 일본군이 그 낭인을 죽이려 하니까 그는 도망쳐 조작의 진상을 불었던 것이다. 경원에 있는 19사단 일본 부대가 두만강을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남쪽에서는 이 나남 19사단이 올라오게 되고 북쪽에서는 북만주 파견군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그 서쪽에서는 그 안동에 단동에 그 본부를 둔 관동군이 들어오게 되고 이쪽 그 동쪽으로부터는 시베리아에 파견됐던 토조군이 들어오면서 사방에서 공략해서 그러면서 찬빛작전이라고 부르는데 완전히 석회 이를 발라내듯이 발라내면서 이 지역을 초토화시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동학혁명 때 우금치에서 그토록 많은 인민이 살상되었고 그 뒤로 1909년도에 또다시 남한 폭도 대토벌작전이라고 해서 의병들이 그렇게 싹쓸이를 당했고 그 뒤로 1920년대에 이 북만주에 피신해 있던 조선의 의병들이 전부 초토화되는 그런 비운을 맞게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군대보다도 하부 구조인 민간인 마을이 너무 처참하게 파괴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신참변의 그 과정에서 벌어진 유명한 대첩이 바로 청산리 전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경신참변, 그리고 청산리 전투, 이 세 사건을 꿰어서 이해해야만 독립운동사의 핵심적 사건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북간도 지역에서 살 수 없게 된 독립군들은 백두산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다. 그곳에서는 법적으로 일본군의 손이 뻗칠 수 없는 안도현으로 튈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집결지가 바로 청산리였다. 청산리에 투입된 주력부대인 아즈마지대가 메인 타겟으로 삼은 부대는 어디까지나 홍범도 부대였다. 봉오동 전투의 기억이 생생했고 홍범도 부대는 이미 이곳에 2개월 전에 와서 국민회군, 신민회, 의군단, 광복단과 더불어 강력한 연합전선을 펴고 군사훈련 중이었기 때문이었다. 왕청현 서대파에 본영을 두었던 김좌진의 북로군정선은 제일 뒤늦게 도착했으며 아즈마 부대의 타겟가 아니었다. 그러나 실제 전투는 김좌진 부대와 아즈마 부대의 한 분대 사이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 청산리라는 것이 작은 동네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저 송화평이라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한 60리 이렇게 뻗어 올라가는 계곡형의 기따란 이렇게 동네들입니다. 거기 한 11개의 마을들이, 한인 마을들이 이렇게 있었고, 대개 여기는 그 대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곳이었습니다. 김좌진 부대는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처음에는 상당히 이 전투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파들이었어요. 그래서 피전책이라고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전쟁을 여기서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했고, 홍범도 부대는 이제 주전책을 써서 적극적으로 싸우자. 그래서 홍범도 부대는 바로 이 산 건너 저쪽에 그 이도구에 있었고, 이 지금 여기 우리가 저 길들이 쭉 보입니다만 저 길을 따라서 이 김좌진 부대는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김좌진 부대는 성격이 독특해요. 왜냐하면은 홍범도 부대는 장정으로 구성된 부대지만은 김좌진 부대는 동교적 성격도 있어가지고 가족들이랑 몽땅 이렇게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 이 지금 송월평이라는 이 마을에 김자진 부대가 오니까 대종교 사람들이 뭐 소를 잡고 막 돼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런데 바로 코앞에 야마다 추격대가 지금 와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듣고 먹지도 못하고 글쎄 여기를 넘어서 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저기가 계곡이 좁아지니까 저기서 전투를 벌려도 됐는데 김자진 장군은 이 동네 사람들한테 여기서 싸우게 되면 피해를 주니까 그럴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60리인 백운평까지 쫓겨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운평이라는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피하다 못해서 백운평이라는 계곡을 선택해가지고 거기서 매복해서 협공을 해가지고 90명의 추격대를 전멸시켜버리는 그런 쾌거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 백운평 전투에서 끝까지 싸운 일본 군인이 바로 봉오동 전투에서 홍범도를 괴롭혔던 야스카와 소자였다. 그런데 야스카와는 여기서도 살아남았다. 그는 이 지역의 지리에 밝았던 것이다. 그러나 김자진 부대는 그들을 따돌리고 홍범도 연합부대가 있는 이독으로 갔다. 청산리 전투라고 하는 것은 세부적인 상황이 상당히 좀 복잡해요. 3도구와 2도구 양 골짜기에서 우발적으로 그렇게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면서 이제 일본군의 추격대와 이렇게 묘한 타이밍을 거쳐서 우리의 승리로 이끌어가는 아주 절묘한 과정이 있는데 어느 한 부대의 일방적인 전투로 봐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청산리 대처의 마지막 장면에 홍범도 부대의 협공이 없었더라면 김자진 장군은 여기서 거의 살아날 길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정확한 실상입니다. 그런데 김자진 장군의 부관이었던 이범석이라는 분이 나중에 우둥불이라는 자서전에서 홍범도 장군이 이 전투에 전혀 참가하지 않은 것처럼 기술을 하게 됨으로써 이 청산리 대첩에 대한 전체적인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게 됐고 은폐되어 버리고 우리에게 잘못 전해졌단 말이죠. 이범석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의 우둥불은 사실이라기보다는 소설이다. 지금 그 소설을 사실로 믿는 사람은 저 청산리의 태양 아래는 아무도 없다. 당시 이범석은 20세의 어린 사람이었고 홍범도는 민족사의 서러움을 뼛속 깊이 체득해온 52세의 노장이었다. 김자진은 백운평에서 퇴각하여 복밀구 갑산마을로 왔다. 새벽 3시였다. 갑산마을 사람들은 맛있는 소찬을 준비했다. 그때 일본 기마병 부대가 아랫골 천수동에 있다는 한 안악의 말을 듣는다. 송월평에서부터 한 숟갈도 뜨지 못한 허기진 상태에서 그 맛있는 밥을 먹지도 못하고 선제 공격 기습작전에 명령을 내린다. 참으로 어려운 결단이었다. 김자진만이 해낼 수 있는 위대한 용담이었던 것이다. 지금 저 초원위에 아련히 보이는 저 마을이 천수동 마을입니다. 홍범도 부대가 이 산 너머에 있었는데 이 부대를 포위하기 위해서 저 북쪽으로 돌아서 여기 와서 기병대 한 40기가 여기 주둔하고 있었단 말이죠. 김자진 기습작전은 너무도 멋있게 성공했다. 이제 남은 것은 아즈마 주력부대와의 최후 결전이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김자진은 전략산 최적의 고지를 찾았다. 그곳이 바로 어랑촌 874 고지. 보통 청산리 전투란 이 어랑촌 전투를 일컫는 것이다. 한편 홍범도 연합부대의 상황은 어떠했나? 홍범도 부대는 남왈루구에서 올라간 아즈마 주력부대와 북왈루구에서 내려온 이노 부대로부터 양면 협공을 당하고 있었다. 홍범도 장군이 얼마나 교묘했냐 하면은 독립군들 복장이 일본군 비슷한 복장이었어요. 그래서 멀리서는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양반이 양쪽으로 총을 쏴대는 척하면서 잽싸게 빠져버리는 겁니다. 아즈마 부대랑 이노 부대가 남북에서 협공을 하다가 서로가 바로 홍범도 부대인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총을 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남북에서 서로 교전을 하는 것으로 해서 약 500명 가까운 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축구로 말하면 자살골도 이건 뭐 처참한 자살골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튄 홍범도 부대는 어랑천 874 고지에서 힘겨우게 분투하고 있던 김자진 부대와 만나 대첩을 완성한다. 과연 이 전투의 주역은 누구였을까? 이 청산리 전투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어랑촌에 사는 이 주민들과 같은 사람들이 엄청난 정보원 노릇을 해줬고 또 끊임없이 그들에게 물자를 보급했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부녀자들이 그냥 집에 있는 음식들을 날라와서 먹여주는